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만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단기로 올라서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오늘 한번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한규수의 한큐 하면서 정말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네. 종목도 어느덧 많아졌거든요. 그쵸.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챙겨갈 종목들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종목들이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느리다 보니까 네.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반복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또 리뷰를 통해서도 흔들릴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리뷰를 잘 참고하시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ISC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5G 관련주들 반등세가 나타났고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별다른 반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ISC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입니다만 치고 가는 그런 반등세는 아니죠. 오늘 정도에서 만약에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오늘 정도 선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뭐 시장이 단기로 쉬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별다른 반등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가 벌써부터 6일째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6일 정도 거래가 주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거래량도 거의 바닥권까지 와 있습니다. 관망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나면 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꺾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아직은 꺾일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이 살아있는 선에서는 중간 바닥을 치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살아난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그러나 시장이 여전히 힘든 구간이 나올 때는 매수는 유보하고 관망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텍프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5G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IT 산업의 외관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이미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되는 상태에서는 뭐 밀리진 않을 거고요. 시장이 치고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구간에서 좀 더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이 살아날 때는 이 종목의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역시 매수 관점의 대응력을 펼쳐나가셔도 무리 없겠고요. 만약에 지수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 유보하면서 관망했다가 나중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이 회사의 성장 가치는 매우 큰 종목이라는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도 어제까지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은 대체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HFR도 급락 후에 강하게 3일 동안 급등 후에 오늘 강밥선세가 나오면서 나흘 판도세가 나옵니다만 강력한 매물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 구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매물들이 지난번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다 털어낸 겁니다. 그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더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HFR에 대해서는 출렁거리면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과 함께 5G 관련주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FR까지 리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 큐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441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41, 코로나19 확진자 그쵸? 수인가요? 네. 오늘 장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의해서 장세가 굉장히 많이 출렁거린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장중에 한번 훅 밀렸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은 이제 무시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하면서도 네. 그러나 저는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뭐 300명대 그리고 200명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엔 400명대까지 신고가를 치다 보니까 시장의 부담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뭐 미국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는 국면들 최근에 증시가 또 단기로 올랐죠. 거기다 이제 믹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장중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국내 증시가 장중에 출렁거리고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나흘 연속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급등은 급락세를 보이고 나흘 연속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흘 연속 상승세가 나타난 상태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오일평선 중심으로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의해서 장중에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의 성격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내일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만약에 300명대 다시 200명대로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이 441이라는 숫자가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에 있어서 정점에 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역시 코로나19보다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를 볼 겁니다. 바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면 국내 증시도 거기를 따라갈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 현황인데요. 자, 일단 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무려 441명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겠죠.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됐듯이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기업들이 완전히 셧다운을 하고 문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결국에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약간의 출렁거림과 조정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만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충분하게 안정될 때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3단계 격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3단계로 격상할지 아닐지는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조정도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급락했죠. 많이 오르고 급락했고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나흘 연속 올랐고요. 직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직전 고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5일 평균선이 11일 평선을 돌파합니다.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반전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시장 자체는 곧바로 치고 가지 못한다 치더라도 여기서 물량을 좀 받으면서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서거나 내지는 곧바로 5일 평선을 직구하고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좀 더 쉬었다 가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지만 결국엔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아직은 시장은 살아있다는 거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의 또 한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 한 수도 한번 눈여겨볼게요. 내일의 한 수로는 자, 내일 한 수는 조정을 기회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을 기회로라고 주셨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살짝 빠졌다가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시장이거든요.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종목에 대한 매매 배팅이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좀 몰랐고 부담률이 있고 특히나 네. 이제 우리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동성,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엔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펀더멘탈을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을 따라야 되는데 그 펀더멘탈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듯이 그 설명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에 정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중기 관점에서는 코로나19는 분명히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400명대까지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만약에 300명 내지는 200명대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19는 확산세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선에서는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미국 증시는 분명히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뭐 월봉 차트를 보고 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 시장을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무섭죠. 그렇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일봉을 보시면서 추세를 보자.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선에서 국내 증시를 먼저 지레짐작 급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만큼 시장은 아직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된다. 내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 300명대까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위축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종목들 반격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진정이 되게 되면 그거는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다. 지금 종목들의 흐름 보시게 되면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종목,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수급 동향인데요. 빨간색 선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침부터 오후 조금 넘어 시점까지 지금 매매한 패턴들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2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 초장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을 때 지수가 좀 올랐고요. 올랐다가 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갑작스레 물량을 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니까 여기서 물량을 많이 털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죠. 외국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뉴스에 따라서 과감하게 물량을 털고 빠져나갈 것처럼 하더니 어떻습니까? 매도가 진정이 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장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갑자기 물량을 털면서 지수를 확 빼더니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다 들어오는 형태죠. 이런 흐름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는 지금은 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시장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 올랐고 쉬었다가 또 올랐고 쉬었고 또 올랐고 쉬고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라는 종목은 일단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비대면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안 잡힐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얘네뿐만 아니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2차전 같은 성장주들이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조정 장세가 진행되고 재반등에 나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적어도 11선과 21선 중심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눌림이 나오는 이런 종목에 대해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기회로라고 내일의 한 수 전해주셨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나 봐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한규수 매니저님에게 뭐 좋은 이야기도 남겨드리고 있고 주도주를 덕분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빨강님도 계시고 네. 내 이름은 땡땡님께서 3단계 격상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또 마이너스 금리를 준비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무언가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다음 채팅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김경땡님께서 올려주셨는데 3단계 상황이 온다면 약간의 출렁임으로 조정될 수만 있다면 다행일 것 같다라고 합니다. 3단계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게 펼쳐졌을 때 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까요? 아니면 정말 올 것이 왔다고 폭락할까요? 3단계로 일단 격상이 되게 되면 초반에는 변동성과 함께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나중에 호재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물량을 털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이제 좀 더 강화되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겠구나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기관점에서는 그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3단계가 안 오는 거잖아요.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시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꼭 쓰시고요. 건강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몸을 한번 지켜볼게요.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는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종목 선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좀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이제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네. 자, 기존의 5G 관련 중에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G 안에서 골라주셨어요. 이 종목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쵸. 여기서 조금 정체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3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네. 난 종목이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데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추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층 인쇄 회로기판, MLB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소한 8단, 16단 이상의 고다층 PCB 회로를 생산 업체인데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또 5G 시장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5G 장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벌써 수년째 이 종목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소외됐던 이유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그동안 실적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 신설 회사들이 IT 업체들인데 그런데 그들 회사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2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언택트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미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폭락이 났지만 다시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중간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형태예요. 신고가를 기록했고 밀집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밀집대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밀집대를 살짝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같은 조정 바락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펑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소량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6,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인데 6,000원 정도가 되면 좀 높은 그런 위치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기가 쉽지는 않은 형태입니다만 그러나 5G 관련주들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들, 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조정받고 주가가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는 속도가 좀 붙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세가 이번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등해서 나서게 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까 고민했던 분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세의 상승 흐름이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6천 원 정도까지 약간 높여 잡으니까 자, 그 정도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4,3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4,300원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4,300원 정도면 거의 대바닥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절은 뭐 물량 털고 빠져나가는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깨지게 되면 이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종목을 들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키셔야 돼요. 털어내고 나서 나중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소개해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리고선 또 수익을 냈었는데 잘 공략하는 만큼 또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길 기다려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